안녕하세요, 라비입니다. 오늘의 위탁 리뷰는 SH 필기아츠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타입 데드 히트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최강 좀비님께서 위탁해주신 제품임을 알려드리며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 아트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박스 아트. 네,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쪽에서 나왔던 그 박스 아트를 그냥 그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 타입 데드 히트, 그리고 타입 데드 히트의 얼굴, 그리고 이제 붉은색과 흰색으로 하여금 타입 데드 히트의 퍼스널 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투명 케이스를 하여금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타입 데드 히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구성 자체는 변함이 없네요. 박스의 오른편을 보게 되면은 하단부에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타입 데드 히트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을 보게 되면은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타입 데드 히트라는 문구와 함께 가면라이더 드라이브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조금 아쉽네요. 마하가 있었으면은 저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게 이제 데드존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하가 말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마하가 있었으면은 꼭 한번 할 수 있을 것만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 이미지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박스 아트 살펴봤으니까 이어서 내부에 있는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타입 데드 히트를 꺼내봤는데 거의 뭐 80%의 지분율을 전부 다 마하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일단 팔부터 시작해서 뭐 다리, 그리고 이제 뭐 배 부분, 그리고 뭐 머리 뒷부분까지 마하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어깨 윗부분에 있는 저 타이어의 형태까지 해서 정말 마하의 모습을 많이 닮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게 말을 해주면은 드라이브와 마하가 잘 짬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안 좋게 말을 하면은 벨트랑 머리만 바꾸면은 그냥 마하 타입 데드 히트와 뭐가 다른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외형 봅시다. 먼저 얼굴부터 보게 되면은 드라이브의 모습이 얼추 많이 보이긴 합니다. 일단 중앙에 있는 아래 마크라던가, 그리고 이제 특유의 보관의 형태, 그리고 약간 삐져나온 마스크, 그리고 위쪽으로 드러나 있는 저 날개 부분까지 해서 드라이브의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뒤쪽에는 마하의 마스크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그냥 마스크 뒤에 있는 거 앞으로 씌우면은 그냥 다른 거 없이 마하 데드 히트가 돼버립니다. 와우, 정말 제어력이 훌륭한 친구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데드 히트의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마하의 컬러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흰색 라인과 붉은색 라인으로 하여금 타입 데드 히트의 타이어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 같은 경우에도 마하 쪽에 달려있던 그 어깨 장갑이었죠. 타이어가 두 개이다 보니까 타이어맨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왼쪽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브 타입 스피드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따온 느낌이죠. 어깨 위쪽 부분에 흰색 라인만 들어갔을 뿐이지 조형 같은 경우에는 그저 타입 스피드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뭐 사실상 상체 자체가 타입 스피드 거를 쓰고 있지만요. 자, 그리고 벨트C 같은 경우에는 S에서 W로, W에서 T로, T에서 D로 넘어왔습니다. 데드 히트가 돼버렸죠. D라고 적혀있는 모습이 조금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대신 이제 이 데드 히트가 되면서 오른쪽에 달려있던 시프트카의 모습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깔끔하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드라이버의 차밍 포인트였던 시프트카들이 없었다는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네요. 데드 히트의 왼쪽 팔을 보게 되면은 역시 시프트 브레스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데드 히트의 시프트카도 장착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마하의 소체를 쓰고 있지만 시프트 브레스만 장착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오른팔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마하의 소체를 쓰고 있지만 양손의 손목 장갑이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한쪽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한쪽은 이렇게 굉장히 마일드한 느낌이니까요. 고관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드라이브 때가 좀 많이 그랬었죠. 드라이브 때는 아예 그냥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많이 돌출된 느낌이었는데, 마하의 소체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덜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허벅지에 이런 하늘색 라인까지 해서 되게 밝은 느낌이 듭니다. 역시 색깔이 조금 밝아야지 저 골반 부분에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와도 굉장히 슬림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 와, 참 마하를 또 살펴보면은 또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체 자체는 거의 다 마하 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앞뒤를 보아도 거의 뭐 마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는 또 다르네요. 등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입 스피드의 그 뒤쪽 부분 그것을 쓰고 있군요. 그렇군요. 자, 이번엔 타입 데드 히트의 가동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목 가동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는 굉장히 크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왼쪽으로 돌릴 때는 타이어 때문에 이렇게 크게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그리고 아래로도 나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얼굴을 움직여 주실 때 뒤쪽에 있는 마하의 뿔이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움직여 주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이어서 어깨 같은 경우는 따로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위로 팔을 크게 들어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역시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죠. 90도로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왼쪽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지만 오른쪽 어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런 가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타입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팔을 앞쪽으로 크게 뻗어져서 나올 수 있는 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런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80도 회전하는 거 가능하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도 이중관절을 통해서 크게 굽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손목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볼관절이기 때문에 크게 가동하는 것, 그리고 위아래 바꿔서 좌우로도 당연히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손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체 가동부터 보도록 하죠. 상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부 볼관절을 통해서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앞뒤로도 크게 가동하고요. 좌우로도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허리와 함께 움직이게 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가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고관절 보도록 합시다.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앞으로 쭉 하고서 약 90도 정도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옆으로도 쭉 하고서 90도로 탁 하고 꺾이는 굉장히 좋은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뒤쪽으로도 당연히 약간 꺾어서 뻗어주게 되면은 이쪽도 90도에 가까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허벅지 쪽에는 회전 기믹 존재하고 있고요. 이어서 무릎 가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중관절을 통해서 크게 굽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발목 가동 보도록 합시다. 발목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도 크게 가동하는 모습 볼 수 있겠고요. 바깥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가동하지 않지만 안쪽으로 크게 굽혀줄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잊어먹을 수 없는 이 앞쪽 발가락 가동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특징 기믹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없으면 섭섭한 편손 한 세트가 부속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도어건을 줄 수 있는 손파츠 한 세트와 그리고 핸들검을 줄 수 있게 하는 손파츠 한 세트가 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먹손 한 세트가 부속이 되고 있죠. 그리고 타입 데드 히트 같은 경우에는 또 데드존을 만들어줄 수 있는 타이어가 부속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요 타이어입니다. 타란! 데드 히트! 딱 보게 되면은 타이어가 터진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파츠를 중앙에 있는 타이어 부분에다가 교환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교환을 시켜볼게요. 교환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때와 동일합니다. 타입 스피드 때와 동일하다는 뜻이겠죠. 뒤쪽에 있는 파츠를 벗겨주시고 큰 타이어 벗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타이어를 벗겨냈다면 다시 이 파츠를 분리를 또 시켜서 다시 껴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데드존이 되어버린 타입 데드 히트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와우! 이거 덕분에 아주 그냥 고우랑 이제 키리코가 고생을 했었죠. 필살기로 막았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드존 말고도 20화에서 신노스케는 이것을 한 번 더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타이어 교환을 했었는데요. 메딕의 행동을 보고서 아주 그냥 화가 제대로 나버렸던 신노스케가 데드 히트로 변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타이어 교환, 맥스 플레어로 교환했던 적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데드 히트 쪽에서는 이 맥스 플레어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최강 준비님께서 맡겨주신 SH 필기아츠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타입 데드 히트의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기존의 타입 스피드, 타입 와일드, 타입 테크닉에 이은 첫 강화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의 활약상에 초점을 맞췄으나
몇 화 가지 못해 타입 포뮬러로 갈아타게 되었죠. 디자인 자체도 머리와 벨트만 바꿔 끼우면 마하, 데드 히트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마하의 소체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드라이브의 소체를 보고 있는 건지 참 애매한 타입이었습니다. 덧붙여서 전반적으로 흰색 베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변에 꼭 주의해야 될 제품 중 하나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